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화이트 칼라의 문재인 대통령 정권 지지율이 호남 사람 정도로 높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 칼라면은 고학력 고봉급자들이니까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회주의 정책으로 돌아서고 낭비적 복지 정책을 펴고 어떻게 북한 정권에 불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계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칼라는 우리나라 전 계층에서 가장 힘이 센 그룹입니다. 우선 숫자가 많습니다. 그 갤럽에서 조사할 때 표본을 선정을 하는데 보통 1000명을 선정을 합니다. 1000명. 최근 조사를 보면은 1000명 중에서 화이트 칼라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화이트 칼라로 분류되는 사람이 30%입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블루 칼라는 17%, 자영업자는 15%, 가정주부는 18%, 무직자 12%, 압도적으로 화이트 칼라 계층이 숫자가 많다 이겁니다. 근데 이 화이트 칼라는 왜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로 가르느냐면, 블루 칼라는 이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화이트 칼라는 사무실 근무자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가 한국처럼 서비스 중심으로 이 경제 구조가 바뀌는 나라에서는 사무실 근무자가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자, 서비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고학력, 고봉급이고 전문성이 있으므로 영향력이 강하고 오피니언 메이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이트 칼라의 경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화이트 칼라가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2월, 그러니까 2.28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갤럽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귀하는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물었더니 잘 지킬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46%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사람이 44,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화이트 칼라는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이다가 57%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잘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화이트 칼라는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잘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영업자는 40%, 블루칼라 45%, 가정주부 37%, 학생 56%, 무직자 34%. 압도적으로 화이트 칼라가 북한은 약속을 지킨다고. 이건 뭐냐면은 북한은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잘 속는데 1등이라는 뜻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북한에 속는데도 1등이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거짓말 집단인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비율이 화이트 칼라가 1등이라는 겁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잘 지킬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70%나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 성향을 빼면은 사회 계층상으로는 화이트 칼라가 가장 높았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김정은에게 호감이 간다. 호감이 간다는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에게 호감이 간다는 것은 핵무장한 적의 수괴를 좋아한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를 좋아한다. 반인도 범죄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유추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 김정은에게 호감이 가십니까?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라고 갤럽이 물었어요. 호감이 간다가 27%, 호감이 안 간다 62%였습니다. 자, 그런데 직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 칼라는 호감이 간다 3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호감이 간다 30%. 호감이 가지 않는다 59%. 호감이 간다가 30%니까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30%가 핵무장한 적의 수괴에게 호감이 간답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학력 고봉급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나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지난 1월 말에 갤럽이 한 조사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을 물었더니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 이것은 원전 축소라고 그랬습니다. 탈원전이냐 아니면 아니다. 오히려 원전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쪽이냐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평균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원자력 발전을 탈원전 더 줄여야 한다. 이 정부 정책에 찬동한다는 뜻입니다. 축소 27%. 아니다. 원전을 더 만들어야 된다. 24%. 현재 수준 유지해야 된다. 37%. 그러면은 현재 수준 유지와 확대를 더하면은 61%가 탈원전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계층별로 또 한번 봤습니다. 농림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자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서도 탈원전 해야 된다. 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화이트칼라가 가장 높습니다. 39%입니다. 39%. 아니다. 원전 더 만들어야 된다가 19%밖에 안 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가 38%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해야 된다. 원전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모든 계층 중에서 화이트 칼라가 가장 많다. 이거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가동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 이상 안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책 결정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 과학에 어긋나고 사실에 어긋남으로 이것은 이 정권의 가장 큰 실수고 더구나 미세먼지를 더 악화시키는 건강에도 그리고 경제에도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정책을 찬동하고 있는 게 고학력, 고봉급자인 화이트 칼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이트 칼라는 과학적 분별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물을 볼 때 과학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학적 분별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룹, 전 국민의 3분의 1이 되고 나이도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과학적 분별력이 약하다. 아까 북한이 속느냐, 북한에 잘 속는데도 화이트 칼라가 1등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념적 분별력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과학적 분별력도 약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은 경북 울진군에 지금 건설 예정인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를 지금 건설 중단시키기로 해가지고 거기 거의 1조가 되는 돈이 낭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설 재개를 해야 된다. 이미 투자가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 재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 정북 평균은 건설해야 한다 35%,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 22%, 아직 판단이 어렵다 35%였습니다. 여기서도 이 화이트 칼라는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가 가장 높습니다. 32%입니다.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전국 평균이 22%인데 화이트 칼라는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가 그 평균보다 10%포인트가 높은 32%나 됩니다. 건설해야죠. 건설해야죠. 건설을 중단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더구나 원자력 발전소 2개가 맡아야 할 발전을 석탄 발전소가 맡게 될 공산이 큰데 그럼 미세먼지가 더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건설해야 한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건설해야 된다는 대답이 화이트 칼라에서는 27%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는 그래도 43, 블루칼라 37, 가정주부 35, 학생도 31, 무직자도 46인데 건설해야 한다는 정답이 화이트 칼라는 27%밖에 나지 않고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가 최고로 높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최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평가죠. 국정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44%.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화이트 칼라는 잘하고 있다가 60%입니다. 광주 지역이 잘하고 있다가 65%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화이트 칼라가 잘하고 있다 60%, 잘못하고 있다 33%입니다. 다른 계층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는 잘하고 있다 40, 블루 칼라는 43, 가정주부 39, 학생 28, 무직자 37%인데 화이트 칼라가 잘하고 있다가 60%가 되니까 전국 평균이 45%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북한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다. 외교 정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과 맞습니까?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요약하면은 화이트 칼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이유는 대북 정책 잘하고 있다. 외교 정책 잘하고 있다. 또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원전은 탈원전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한국의 화이트 칼라는 크게 보면 좌경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경화되고 있다. 화이트 칼라의 좌경화를 아주 줄여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강남좌파다 이거죠. 강남좌파. 강남에서 살면서 자본주의의 혜택을 만끽을 하면서 정치 성향은 좌파다. 바로 한국의 화이트 칼라가 집단적으로 강남 좌파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옳은 선택이냐? 그런데 이분들의 분별력을 보면은 사실이나 과학이나 안보에 대한 판단력이 매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이 한국에서 인구수로 30%나 되고 영향력은 이보다 훨씬 더 크죠. 젊고 돈이 있고 그리고 활동성이 강합니다. 강남 좌파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미래는 베네수엘라가 아닐까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